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학 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 세 권입니다. 일단 이 책은 워낙 유명하죠.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근데 이 책이 처음 읽을 때 조금 난해하거나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읽으시면 돼요. 토요일의 심리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심리클럽, 그러니까 학교에서 심리클럽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배워요. 뭐 반음 효과라던가 후광 효과, 그리고 뭐 코끼리를 기억하지 마라던가 뭐 이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심리학 용어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청소년 문고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창비 청소년 문고. 입문책으로 굉장히 좋고요. 청소년이 아니라 처음 심리학이나 아니면 이쪽 계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첫 책으로 좋습니다. 여기 보면 나도 용한 점쟁이가 될 수 있다 반음 효과인데 이게 바로 혈액형이라던가 아니면 별자리 점성술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성적이지만 또 외향적인 면도 있고 누구나 다 욕심도 있지만 뭐 순진무구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성격들을 쫙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맞아 나 이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반음이라는 분이 모두에게 당신의 성격을 확인했다 하면서 성격 유형이 된 종이를 나눠줬어요. 검사를 했다 하면서. 근데 대부분이 제 성격이랑 맞아요 하고 손을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종이의 내용이 동일했다고 하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혈액형, 이건 여담인데 A형, B형, O형이 아니라 A형, B형, 제로, 0을 의미한다고 해요. 없다고 해서 0, 제로, 제로형이 더 맞다고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걸 입문책으로 읽으신 다음에요. 요거를 읽으시면 좋은데,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입문책이에요. 스키너의 심리상자 일기인데, 스키너라고 해서 유명하죠. 상자를 만들어서 강화 효과라고 그러죠. 뭐 앞발로 치면 음식이 나고 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는 뭐 마약 성분이 있는 것, 그냥 물 했더니 대부분이 이제 마약 성분이 있는 물. 근데 그 쥐들의 환경을 쥐들의 천국처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쥐들이 아무도 그 마약 성분이 있는 물을 누르지 않았다고요. 왜? 행복하면 더 이상 그 필요가 없죠. 실제로 미국에서 베트남 참전 당시 이렇게 그 군인들이 굉장히 마약이나 그런 쪽에 이제 의지한 거예요. 전쟁이 너무 끔찍했잖아요. 사람도 너무 많이 죽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럼 완전 약쟁이 세상이 되나 고민을 했대요. 근데 다행히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런 걸 봤더니 대부분이 치료가 됐다고 해요. 물론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스키너의 심리상자인데 저는 이게 되게 그랬던 게, 보상을 주는데 항상 하면 괜찮지만 간헐적 보상은 더 중독이 쉽다는 거죠. 간헐적 보상. 그래서 왜 저도 로또를 사는데 그런 복권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떨 땐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안 되기도 하면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도박이나 이런 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스키너의 심리상자는 여기 딸을 여기서 키웠는데 뭐 그 딸이 죽었다는 둥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잘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심리상자에서 이 강화 훈련을 굉장히 잘해서 뭐 피아노 치는 뭐 동물, 숨바꼭질하는 강아지 뭐 그런 식으로 훈련이 가능했다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환경에서 잘 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목차를 보시면요,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되게 좀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밀그램이라고 해서, 왜 이거 유명하죠? 이렇게 누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도 있는데 강한 전기 충격이 가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이제 누르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 실험 한 사람들을 추적해 봤더니 거부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정신적 문제로 그런 것도 해서 이 실험자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은 그런 그 실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로웨이 애착 인형 실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유럽 쪽에서는 아이들, 미국이나 이런 데 독립적으로 키우잖아요. 근데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원숭이들이 차가고 쇠로 만든 어미 원숭이가 있고, 하나는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가 있는데, 차가운 쇠로 된 거기에 이제 젖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얼른 젖을 먹고 나서는 따뜻한 인형에게 가서 안겨 있었다고 하죠. 막 물 대포를 쏘고 해도. 그래서 애착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사실은 근데 굉장히 동물 학대죠. 지금으로서는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영장류
것들에 대한 실험이 아마 법으로 금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닮은 트라우마를 가지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이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어미 없이 접촉 없이 애착 없이 걷는 아이, 그 원숭이들의 새끼를 어떻게 키우나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미를 하지 않으니까 원숭이 강간 침대라고 해서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끔찍했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약 중독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고요. 옛날에 드릴로 뇌를 뚫다, 이거 너무 끔찍했죠. 구멍을 뚫어서 아이스크림 푸는 스푼 있죠, 스쿱이라 그러죠. 그걸 넣어서 뇌의 어떤 일정 부분을 떼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죠. 중간 기억 장치인지 옛날 기억 장치인지. 근데 공격성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순해진다 그래요. 근데 그건 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멍해지는 거죠. 침을 흘리면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들의 책이에요.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로도 유명한데,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연기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도 했지만, 마지막에 그 멍해지는 눈빛이 너무 좀 슬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좋습니다. 토요일의 심리 클럽을 간단하게 했고요. 요걸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되고, 내용은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이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사례집이에요. 주로 아이들입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의사, 이제 요런 내용인데요.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지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끔찍했던 게, 레온이라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약간 그런 애인데 전혀 몰라요. 자기가 왜 나쁜 짓을 했는지. 근데 그 형과 엄마와 아빠는 너무나도 순한 거예요. 선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사이코패스는 뇌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나 봤더니 어머니가 약간 경계성 지능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를 낳았을 때는 고향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고향에서 엄마,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를 모두 도운 거죠. 그래서 큰아이가 정상적으로 컸고요. 근데 남편이 실직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그 레온을 낳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아기를 낳고 4주 후에 그 아이에게 젖병을 하나 주고는 큰애랑 손잡고 나가서 산책하고 식물원 돌고 어린이 뭐 돌고 한 바퀴 막 돌고는 깜깜할 때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는 태어나서 따뜻하게 흔들림이나 안기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저스틴이라고 해서 게으르비러진 아이인데, 할머니 남자친구랑 얘를 키웠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개우리에 넣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아이는 굉장히 빨리 회복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갓 태어나서 1년 동안 할머니가 너무 예뻐하면서 키운 거예요. 안고 어르고 대화하고 말하고. 그래서 굉장히 회복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접촉하고 사랑하고 얘기하고. 사실 아이는 태어날 때 굉장히 미완성으로 태어나요. 이렇게 눈도 나쁘고요. 그리고 색깔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 갓 태어나면 막 화려한 모비를 놓는데, 그 모비를 아이는 그 흑백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나면 흑백 모비를 달잖아요. 그러면서 평형 감각이라던가 아니면 부피라던가 이런 인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건데, 그건 굉장히 어머니나 그러니까 양육자의 정말 사랑이 필요하죠.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엄마가 엄마라는 말을 수만 번도 더 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 다윗파라고 해서 유명한 이단이라고 하죠. 뭐 그쪽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부모의 사례나 이런 모습들을 보거나 어릴 적에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충격적이면서도 마음도 좀 아프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도 좀 알게 된 책이에요. 저는 좀 아이가 어릴 때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중에 저는 꿈이 심리학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심리학과를 가든 아니면 의대를 진학해서 그쪽으로 하든, 그러면 이제 필독서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자기소개서 자기 독서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추천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예요. 너무 유명해서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요 두 책을 읽고 요 책도 같이 읽으면 좋은데 좀 충격이 클 거예요. 그래서 정신심리, 그리고 아동학대 뭐 이런 류로 이 책들, 그리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됩니다. 저는 커피숍 같은 데 가면 항상 제일 구석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석기 시대나 옛날에 사냥할 때 제일 뒤에 있으면
좀 덜 죽잖아요. 앞에 나선 사람들이 아무래도 죽겠죠. 그래서 뭐 구석을 좀 많이 선호한다고. 저 아마 그때도 이렇게 되게 겁쟁이였나 봐요. 그리고 단 것을 선호하는 이유도 옛날에는 천연에 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그 벌의 집 아니면 곰이 먹다 남긴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 걸 발견하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저도 배가 불러도 초콜릿은 먹고 싶고 디저트는 먹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한 왜 사람들이 그런지, 왜 창가 자리가 아니라 구석을 선호하느냐, 왜 단맛에 좋아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안녕.